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오랜 비밀을 알게 됐다는 여성. 그동안 혼자서 소가리를 하던 어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낯뜨거운 영상을 보게 됐다는 어머니. 한 번의 실수였다는 말과는 다르게 영상 속 상간녀는 아버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불륜 관계를 무려 10년이나 지속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미안해하는 기색조차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다는 여성. 가족을 기만한 10년의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이 사연, 제보, 메일을 가장 처음 제가 열어보고 더 좀 궁금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제보자분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연락처를 좀 전해주십사 하고 말이죠. 좀 진짜 이게 정말이라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자, 한번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는 현재 2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본인이 굉장히 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가족 여행도 자주 갔고요. 행복한 기억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갈수록 이 주변 친구들의 가족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집이 좀 이상했나 하는 생각을 그제서야 좀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을 때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그런 모습이 사연자의 집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커가면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와의 정서적인 교감이 거의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김은배 팀장님도 이제 경찰 현직에 계실 때 잠복 근무나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집에 못 들어가실 때도 많았을 테고 좀 아버지로서 좀 그 자녀들과의 어떤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이 부족했는데요. 사실은 잠복, 출장 그리고 하다 보면은 많이 못 가죠. 그런데 늦게라도 집에 가면은 아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딸한테는 좀 부드럽게 대한 건 맞아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딸한테 부드럽게 대했어요. 근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늦게 퇴근을 하고 새벽에 오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만약 일찍 들어온다 하더라도 딸하고 대화도 없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가 문제냐면 이 모임 일주일에 3번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임 나가다 보니까 사실 집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딸도 이렇게 아빠하고 사이가 멀어지니까 딸하고 이제 아빠 사이가 좀 벌어지기도 했었고 게다가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엄마하고도 싸움도 많아요. 다툼도 많고 급기야는 참 하면 안 되는데 부부 사이에 각방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버지와 멀어지는 거리만큼 모녀는 반대로 함께 여행도 가고 시시콜콜한 정말 친구처럼 지내면서 서로를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모녀 간의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이 따님 제보자는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살아면서 본 그런 엄마를 대하는 행동들이 저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그냥 혼자 사는데 아빠가 여자가 있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랑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아빠가 바람피면 어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을 봤다. 무슨 영상이요? 자, 이게 어머니가 이제 제보자한테 딸한테 털어놓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얼마 전에 이제 남편이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에 잠시 봤던 것 같아요. 그 휴대전화의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이 남편이 어떤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연히 이제 본 건데 모르는 여자랑 이렇게 성관계하는 영상을 봤다는 거를 지금 딸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우, 소장님 진짜 소름 끼치네요. 아니 저걸 본 것도 그렇고 저걸 촬영을 했다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렇죠. 촬영을 한 것부터가 잘못되었고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영상을 본 이제 아내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트라우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죠. 그 잔상이 딱
시각적인 장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평생 가져가야 되는, 죄 한 번 안 짓고 평생 가져가야 되는 고통의 무게가 된 겁니다. 네, 이 어머님의 고통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고요. 이 어머니께서는 사실은 남편이 약간 이런 외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또 생각도 하셨었대요. 왜냐하면 각방도 오랫동안 썼고 어느 날 해외에 갔다 오면 안 사오던 막 선물을 사오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캥기는 게 있나? 뭐 이런 식의 행동이었던 거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그 영상을 본 어머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 남편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릎을 꿇고 너무 잘못했다. 나 술집 여자다. 딱 한 번 실수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자, 들으셨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나 딱 한 번 실수한 거고 그 영상 속 그 여자 술집 여자야. 자,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남편의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뢰가 깨졌어요. 어머니가 따로 진짜 그 영상 속 남편의 상대 여성을 직접 찾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상간녀는요, 아버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만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둘의 관계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딸인 사연자가 고등학생일 때 이런 외도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평소 아버지랑 정서적 교감이 안 됐던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러느라고 가정을 외면했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모든 의문점들이 다 풀렸다고 하고요. 정말 딸로서 소름 돋고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 가족을 속였습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는 막 처음에 걸렸을 때는 여보 술집 여자야 이러던 저 아버지라는 이제는 아주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배째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사실은 1년 전부터 가게를 하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가게 운영하려면 직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 한 명을 구했었는데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알바생이 형님의 배우자라고 소개해가지고 이제 그 알바생을 고용했던 거예요. 아는 형님의 배우자라고.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그 상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 딸이 생각할 때 항상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하니까는 우리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정말 애써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존경심까지 느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직원으로 상간형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가게에서 같이 붙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엄마나 딸은 정말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처음 제보 메일을 보고 읽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지금 팀장님이 설명한 그 대목이었어요. 세상에 자기 초등학교 동창 상간녀를 자기 가게에 이렇게 종업원으로 데려다 놓고 거기서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 치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이 아버지란 사람이 했습니다. 사연자의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상대한테도 우리 엄마를 되게 잘 몰고 찾아주니까 그런 거를 되게 흉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교류가 없으니까 정신이 상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상한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소장님. 이제는 아주 너무 뻔뻔해져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우리 집사람 미친 X야, 정신병자야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 아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도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걸 보는 딸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고요. 맨 처음에는 이 아버지도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머님의 분노가 그런 영상까지 봤는데 이 분노가 그냥 쉽게 가라앉겠습니까? 이 어머님이 너무 계속 분노를 내니까 딸한테까지 도리어 너는 네 엄마가 저러고 있는데 말리지도 않냐고 막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는 우리 아내가 애엄마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험담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남편과 상간녀는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 연락 지우자, 뭐 들키지 말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게 필사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 그 영상까지 그렇게 걸려가지고 죄송하다고 막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까지 하는데 그 외도 사실을 부인을 한다. 하하. 야, 이런 경우도 참 저희가 많은 이런
뭐 외도 케이스를 다뤄봤지만 참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10년간 초등학교 동창과 바람을 피운 아버지, 이 따님은 제보자는 사연자는 복수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참 복수라는 표현이 좀 뭐 그렇긴 합니다만 오죽했으면 저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복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2015년인가 16년에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 형사적으로 처벌은 좀 불가능하고 이제 한다면 민사 소송을 좀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고요. 특히 이런 간통, 상간했던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남편한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복수라는 게 이제 금전인데 금전적 부분이 한 우리 지금 대법원 우리 판례상으로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자한테도 2, 3천, 남자한테도 2, 3천 이렇게 받음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복수를 좀 할 수 있는 우리 현행법상으로 좀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어머님은 또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세요. 예. 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따님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상간녀를 찾아가서 응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 이걸 또 뭐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감정에 좀 앞서가지고 예컨대 이런 내용들을 어느 커뮤니티나 어떻게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그러니까요. 수가 있고요. 또 증거가 지금 뭐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다고 해가지고 증거 확보하려고 뭐 도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치 추적기를 단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또 범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영상 아마 보기만 했지 그것을 제 그렇죠. 생각에는 남겨두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걸 봤으면 바로 찍어두면 되는데 안 그랬으면 증거가 지금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뭐 지금 인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만약 찾아가가지고 뭐 다툼하는 과정에서 또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럼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은 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겠어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상 뭐 상간녀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또 동영상 보내면 큰일 납니다. 성폭력을 처벌받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빠하고 사실 인연을 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내분이 이혼을 안 하신다면서요. 그럼 사실상 아빠한테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아빠한테 잘못을 추궁하고 만약 계속 이어지면은 아빠하고 연을 끊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유사한 어떤 제보들을 좀 봤는데 이렇게 어머님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상황에서 이혼을 안 할까? 저도 너무 좀 답답했는데 자녀 결혼할 때, 그렇죠. 결혼할 때 이혼한 자녀의 이혼한 부부의 자녀라는 이 꼬리표가 달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참고 그때까지만 버티시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장님. 네, 그렇죠. 뭐 사실 부모가 돼보면 항상 특히 엄마들은 이 자녀한테 내가 짐이 되거나 상처가 될까봐 정말 노심초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충분히 오늘 제보해주신 이 따님의 마음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의 문제에서 아빠가 외도를 했고 엄마는 평생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마음에 너무 많이 동화가 되고 엄마가 너무 딱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오늘 이 경우도 이 엄마는 신혼 초부터 아빠랑 잘 지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아빠가 그거를 외면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방을 쓴 지도 너무 오래됐고 엄마는 이 가정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싶고 그래서 딸이 지금 엄마한테 힘이 돼주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엄마의 보호자가 되는 거에서 엄마는 너무나 큰 힘이 되시고 아마 위로가 되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엄마의 상처나 엄마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시는 것이 이 딸이나 엄마에게 상처가 나중에는 조금 최소화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엄마가 딸이 너무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앞서서 엄마의 보호자 노릇을 하는데 어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딸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괴로움이 2배, 3배로 왜냐하면 아빠가 미워서 아빠를 응징했지만 그래도 이 핏줄적으로 아빠기 때문에 나중에 또 아빠에 대해서까지도 그 분노와 더불어서 죄책감까지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이 느껴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 크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나 때문에 우리 딸이 너무 괴로웠다는 그 자책감과 미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힘을 좀 이렇게 딸이 옆에서 힘을 주셔서 엄마가 기운을 내셔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뭐 제가 아까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꼬리표가 뭐 이걸 요즘 뭐 이혼한다고 해서 그게 뭐 흠입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성인 되고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한 3쌍 중에 1쌍 정도가 이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흠이라고 좀 어렵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엄마의 행복을 좀 찾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엄청 많은 말씀 주고 계세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뭐 복수하세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차마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댓글로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스타일님 다 돈 뺐고요 이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박영장님 얼마나 속을 썩고 사셨을지 이해가 갑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인간 버리시고 마음 편하게 사시길 바라요 하셨고요. 진희님 동창들한테 넌지시 알리세요 고개 못 들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휴, 답답합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